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품. 그래서 상품을 상품을 판매했죠. 판매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나가면 어느 변이세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 그래서 얼마치 파셨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받았겠죠?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100만원. 자산의 증가인데 지워져 버렸네. 대변의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2번 22번 그 임차료는 800번대로 처리하세요. 수수료도 그렇고 별도의 얘기 없으면 8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때 5, 8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번도 같이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점포 임차료 4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수수료 1000원도 줬죠. 그래서 임차료는 임차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5, 8로 구별을 해야 돼요. 비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연습을 할 건데 지문에 아무 말 없으면 사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정확하진 않죠. 이럴 경우에는 사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푸세요. 그 다음에 수수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수수료를 뭐라 그러냐면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비용. 그럼 받는 수수료는 뭘까요? 네,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때는 뭐라고요?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임차료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거고요. 사용료를 반대로 받는 건 임대료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임대료. 그래서 반대쪽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현찰로는 40만 1000원 줬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23번 풀어보세요.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합수표. 그래서 내가 발행하면은 당좌예금이고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라고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있었죠? 500. 근데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게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대학 타우.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0월 12일 거 24번 또 풀어보세요.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의 뜻이 뭐냐면 짧게 돈 빌린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돈 빌리면 모두 줘야 되죠. 이자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돈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왜 차변이냐면 돈 갚았으니까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에 조응은행. 그 다음에 원금만 주면 안 되죠. 돈 빌리셨을 때는 모두 드려야 돼요. 이자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로 얼마 드렸죠? 6만 원 드렸죠. 그러면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 받을 때는 이자 수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걸 줬는데 어디에서 돈 줬죠? 통장에서 돈 줬죠.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56만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제가 분계 써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역슬러시 그리면 여기는 대변이고요. 여긴 역슬러시 없죠? 그러면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칸이 많을 때 역슬러시 있냐 없냐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은 대변, 없으면은 차변.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재민 도끼.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죠?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번. 그리고 항상 분계할 때는 전부 다 똑같아요. 초반에 분계가 어려운 이유는 뭘로 쓸 거냐가 아직 저희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광고했죠. 네, 광고하면 뭐예요? 광고 선정비예요. 뭐라고요? 광고 선정비. 그래서 제가 8이라고 쓸 건데 잠깐만 앞에 봐보세요. 제가 기부금에는 아무것도 안 썼죠. 왜 그러냐면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 꼭 앞에 58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프로그램에 하나만 뜨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다 8이라고 썼죠. 이거 왜 그러냐면 600번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렇게 해갖고 900번대까지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저희는 6하고 7은 안 써요. 왜냐면 6하고 7은 뭐 분양회사나 다른 회사거든요. 그래서 6하고 7은 안 쓰는데 광고선전비라고 프로그램에 치면은 두 개가 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번호를 써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800번대냐면 광고 왜 하죠? 회사에서 광고 왜 해요?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그래서 800번대의 뜻이 뭐예요?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 그래서 8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죠? 거기 보시면 30만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 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대변이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분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 한쪽은 돼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뭘로 쓸 거냐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익히시면 되고 현금 같은 경우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꼭 해보세요. 그리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틀리는 게 더 많고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7번 풀어보시는데 아무 말 없으면 800번대예요. 27번은 58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안 나눠져 있으면 8로 쓰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복리 후생비예요. 근데 여기는 거래처죠. 거래처면 뭐라고요? 접대비. 왜냐면 거래처에 주는 게 잘 보이려고 주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돈 쓰는 거는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얼마 들였어요? 10만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들였죠? 10만원 들였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8번 풀어보세요. 8번 보시면 일단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지문 읽고 그 내용 파악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상대금 4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받아서 보유 중인. 그래서 받았던 어음 무슨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죠. 그 다음에 잔액은 수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외상대금은 갚았으니까 부채 뭐예요? 감소해요. 그 다음에 재민. 그 다음에 100만원은 받아서 보유 중인 어음 줬습니다. 받아서 보유 중인 어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고 처음에 줬으면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 어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은 1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덕.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에 거래처 썼죠. 그러면 외상매출금도 거래처 써야 돼요. 왜냐면 채권 채무니까. 그 다음에 받을 어음에 거래처 썼죠. 그러면 무슨 어음에도 거래처 쓰셔야 돼요? 지급어음.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잔액은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잔액이니까 얼마죠? 300. 그래서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답 적어 놓은 거랑 지문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받았었던 어음이면 받을 어음이구나.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구나? 당좌예금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회사 가셔서도 똑같아요. 초반에 뭐를 많이 하시면 좋으냐면은 남이 해놓은 거 많이 보세요. 초반에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답 보고 연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간이 좀 뭐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분계가 잘 안 되시면 어떨 때 접대비 쓰는지 어떨 때 광고 선전비 쓰는지 그렇게 매칭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29번 풀어보세요. 9번 29번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똑같이 쓸 건데 지문에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나오면 똑같은 회비인데 얘는 기부금이에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저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패턴 문제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글씨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몇으로 쓰시라고요? 8.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 20 비용 증가. 그래서 비용에서 5, 8, 9를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돈으로 드렸죠? 얼마 드렸죠? 20만원. 자산의 감소. 근데 나중에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하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프로그램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요런 계정 과목이 있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0분. 우리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영업부 직원은 사무실에서 일하세요? 공장에서 일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일하죠. 그래서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 쓴 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복리 후생비.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거래처 직원하고 회식했대. 그러면 그때는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접대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사이에 비슷한 것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왜냐면 회식비는 판매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무슨 가든 이와 가든. 그래야 나중에 이와 가든한테 돈 주겠죠. 그래서 채권하고 채무에는 꼭 거래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1번. 31번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출장 갈 때는 출장비는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31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출장 갈 때 얼마 줬죠? 50만 원 줬죠. 근데 이분이 가셔서 45만 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겨오셨어요? 5만 원 남겨왔죠? 그래서 출장 가서 쓴 거 뭘로 처리한다고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가서 얼마 쓰셨냐면 45만 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남겨오셨죠? 얼마 남겨오셨죠? 5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갈 때 얼마 드렸다고요? 50만 원. 자산의 감소 이용수.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이거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해요. 가지급금이 거래처를 써야 맞을 때 있고 거래처 안 써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딱 써야 됩니다, 안 써야 됩니다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으면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저도 죄송한데 이거를 언제 쓰십시오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요. 왜냐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래서 가지급금 나오고 거기에 이름 있으면 그냥 거래처 쓰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고민을 해봤는데 딱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떨 땐 쓰고 어떨 땐 안 쓰고. 그래서 내시는 분들마다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써주세요. 가지급금만. 나머지는 다 구별이 되는데 가지급금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장 나오면 요거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출장 갈 때 돈 주는 거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 지급은 했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갈 때 5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이 갔다 올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지급금을 쓰고 또 가지급금이 언제 쓰이냐면은 출장비랑 요것도 가지급금이에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가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출장비랑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풀어보세요. 2번 거기 지문에 힌트는 줬어요.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비용. 그래서 여기 정답은 소모품 B예요. 그래서 소모품 B 65만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죠? 미지급금입니다. 왜냐면 독사지하고 토너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믿음. 요거는 비용 처리일 때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무 가시면 비용 처리 거의 다 하는데 시험에서는 자산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B를 뭘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소모품으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냐 자산 처리하냐 그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3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개월. 3개월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대여금은 없어요. 대여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거냐 긴 거냐. 그래서 여기에선 짧으니까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래도 거기 뒤에 보시면 대여하였다 있죠. 이게 힌트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대여를 보고 길면은 장기, 짧으면은 단기. 그래서 얼마 빌려줬죠? 500. 그래서 자산의 증가
동화.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그래서 이 문제는 500만 원 빌려준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 빌려줬으니까 통장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통장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오늘은 34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전화요금이죠. 우리 전화요금 뭐라 그래요? 네, 통신비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통신비. 그래서 통신비 10만 8천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10만 8천원 자산에 모여 감소. 그러니까 분계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10만 8천원은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를 잘 하시려면 어떤 거 나왔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계정 과목 설명도 계속 드리고 할 건데 어떨 때 어떤 계정 과목 쓰는지 그것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마무리.